배추 부대찌개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선생님. 네. 일단 햄부터 네. 손질해 봐도 될까요? 부대찌개 하면 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니, 사실은요, 또 네. 그냥 네. 부대찌개 먹는 날만큼은 네. 이 햄을 듬뿍 먹어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듬뿍 먹어줘야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이들 좋아하시는 네. 여러 가지 햄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햄도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세지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좀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먼저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네. 자, 이렇게 소세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어슷썰기로 이거 그냥 구워서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리고 핫도그에서 먹어도 맛있고요. 근데요, 선생님. 네. 또 이렇게 구워 먹는 것도 맛있고 핫도그도 맛있지만 네. 요 부대찌개에 넣어서 먹는 소세지 햄만큼 맛있는 게 또 없어요, 선생님.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대찌개가 소세지랑 뭐 이렇게 햄 같은 거 많이 들어가가지고 많이 안 드시는데 네. 그리고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번 해보시면 네. 정말 시원하고 맛있는 새로운 부대찌개 먹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사각햄을 한번 썰어볼까요? 네, 지금 우선은 이렇게 사각햄을 뭐 좀 크게 썰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이들 먹는 집에서는 조금 더 작게 썰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햄이라던가 소세지 먹이시는 게 조금 걱정이 되신다면요, 네. 끓는 물에 살짝 한 번만 데치셔가지고 네. 건져내신 다음에 이렇게 좀 사용을 하시면 괜찮으니까요. 오. 그리고 아까 광희 씨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부대찌개 먹는 오늘 하루만큼은 그럼요. 듬뿍 맛있게 먹는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물을 조금 끓이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주 뭐 팔팔 끓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네. 따뜻할 때 이렇게 지금 먹기 좋게 잘라놓은 소세지랑 그다음에 햄들을 네. 좀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좀 더 끓여줄게요. 소세지하고 햄을 먼저 넣고 끓이는 이유는 뭐예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세지랑 이렇게 부대찌개 드셔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보다 가면 갈수록 끓이면서 훨씬 더 맛있는 맛이 그럼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햄이랑 소세지를 같이 넣어서 이제 끓여주시면 네. 저희는 잠깐만 이제 다른 거 손질하는 사이에 그 맛이 우러나와가지고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소세지에서 맛있는 맛이 우러나온 동안 네. 저희는 오늘 양배추 부대찌개를 네, 했잖아요. 맞아요. 양배추를 한번 손질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이 양배추를 갖다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근데 선생님, 네. 양배추는 뭐 닭갈비나 이런 데 들어가는데 네. 아니 오늘 부대찌개에 들어간다고요? 네, 부대찌개 좀 넣어주시면 예. 지금 어떻게 보면 햄이랑 소세지 같은 것들에서 나는 특유의 그런 맛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짠맛이나 이런 것들을 양배추가 좀 이렇게 감해주는 역할을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그리고 훨씬 시원한 부대찌개 드실 수 있어서 양배추를 좀 듬뿍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부대찌개 드실 때 조금 밥도 좀 사실 많이 드시는 편이에요, 많은 분들이. 약간 네. 짭조름하니까 밥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양배추랑 함께 드셔주시면 여기서 나오는 수분 때문에도 훨씬 달큰한 맛도 내주지만 맞아요. 소화에도 좀 도움을 주는 편이에요. 맞아요. 양배추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걸 좀 요즘에 드셔주시면 부대찌개 먹으면서도 조금은 걱정이 네. 되시는 부분들도 네,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재료라서 제가 양배추를 이번에 좀 듬뿍 넣어서 좀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네, 저희가 여기 조금 김치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 네. 아이들 있으신 집에서는 요걸 갖다가 좀 빼서 하셔도 되지만 아니면 물에 좀 살살 씻으셔가지고 배추를 갖다가 네. 쫑쫑 썰어서 넣어주시면 사실 이 부대찌개에도 네. 김치가 또 맛있는 게 더 들어가면 좋아요, 선생님. 그럼요. 약간 신김치 사용하시면 개인적으로는 더 좋고요. 예. 이렇게 쫑쫑 썰어서 근데 들어가는 재료가 너무 간단해서 좋네요. 선생님. 네, 일단은 그죠. 저희가 뭐 따로 네. 챙겨서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들 집에 있는 재료들 이용해서 하시면 되니까. 네.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요리 만들려고 마트 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장 보다 보면 네. 거기서 다 힘이 빠져가지고 요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뭐 특별하게 힘써야 되는 날은 그렇게 하겠지만 네, 그렇죠. 그냥 평소 같은 날 맞아요. 매일매일 먹어야 될 때는 네. 간단한 재료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네. 양념 재료가 그닥 큰 게 들어가진 않아요. 오, 예. 다진 마늘, 그리고 고춧가루, 후추, 소금 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좀 요즘에 먹으면 제일 또 좋다고 말씀드렸었던 대파. 요 대파를 좀 듬뿍 넣어서 오. 시원한 맛도 주면서 그리고 단맛도 네. 같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요. 네. 바로 그냥 양념을 할 거예요. 다진 마늘 이렇게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넣어주시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 먹일 때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안 좋으니까요. 네. 다진 마늘 요 정도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고운 고춧가루를 좀 사용해 주시는 게 네.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다 끝이 그 음식이 다 되었을 때 조금 더 깔끔한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음식에 따라서 네, 고춧가루 사용을. 그렇죠. 고운 고춧가루 좀 사용하고요. 그리고 네, 소금. 네. 소금은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쓰시는 햄 종류에 따라서 조금 가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간을 보면서. 네, 한 꼬집 정도만 우선 넣어주시고 네.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후추도 마찬가지로 한 꼬집 정도만 오.
하신 다음에 지금 막 끓고 있잖아요. 네. 요때 이제 김치를 좀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씻어서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양념을 조금 걷어내신 다음에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약간 전 개인적으로 신김치 저도. 넣어주시면 김치찌개나 부대찌개 같은 네, 거 신김치가 맞아요. 어울리죠, 선생님. 맞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다 넣어주신 다음에 살짝 또 끓기 시작하면 네. 이때 이제 양배추를 듬뿍 넣어주실 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저희가 평소에 먹어봤던 거와 좀 다르잖아요. 네, 양배추 네. 들어가니까. 네, 이제 집에서 집밥이고 네. 조금은 더 몸에 조금 더 좋고 그리고 집에서 만든 음식처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보시면 국물이 되게 많이 잡아놓은 상태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제 양배추가 들어가면서 이 안에 있는 수분이 나오면서 훨씬 단맛과 그리고 이 국물의 맛까지 다 좌우를 해주기 때문에 네. 이런 상태에서 조금은 오랜 시간 동안 좀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양이면 양배추 네네. 한 몇 분 정도 끓이면 될까요? 이 상태에서는 한 10분 정도 지금 보시면 제가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서부터 햄을 넣고 지금까지 10분이 채 안 걸렸을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문을 닫고 대파 넣기 직전까지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러니까 10분 정도 끓여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국물이 좀 자작한 편이고, 네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센 불에서 네. 이렇게 뚜껑을 딱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끓여주신 다음에 마지막 간하고 살이랑 함께 곁들여가지고 드셔주시면 양배추 부대찌개 끝이에요. 자, 양배추 네. 부대찌개가 맛있게 네. 끓어진 동안 저희는 네. 숙주 볶음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선생님 사실은 이 숙주는요. 네. 다른 요리에 넣어서 먹고 뭐 국에 넣어서 먹고 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요걸 볶음을 한다고요? 네,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하나의 나물, 그러니까 반찬처럼 네.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지금 숙주는 그냥 뭐 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네. 얘를 그냥 물에다가 그냥 살랑살랑 그냥 씻어가지고 네. 그냥 준비만 해놨어요. 물기만 지금 빼놓은 상태로 준비를 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같이 갈 이제 재료를 이제 부추를 좀 준비를 했어요. 한국한 부추를. 네, 이제 부추가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요즘처럼 이렇게 점점 추워지는 계절에는 부추를 많이 드셔주시면 네.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좀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는 그리고 면역력도 도움이 되는 네. 그런 부추를요. 이렇게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조금 잘라서 준비를 할게요. 자, 이렇게 부추까지 준비를 해보고요. 네, 지금 보시면 숙주볶음인데 지금 여기 제가 두부를 좀 준비를 해놨어요. 이 두부를 갖다가 좀 이렇게 으깨서 저는 이렇게 아니 두부로 채를 썰려나? 네. 부스러질 텐데 싶었는데 이렇게 아예 으깨서. 네, 지금 부추도 그렇고 숙주도 그렇고 굉장히 열에 약한 그런 재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채를 썰거나 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으깨가지고요. 두부를 살짝 식용유를 좀 두른 다음에 네. 프라이팬에서 이게 무슨 과정이죠, 선생님? 이거 지금 수분을 날려주면서 살짝 볶아줄 거예요. 두부의 수분을 살짝 날리면서. 네, 지금 만약에 집에서 두부를 갖다가 팩에서 꺼낸 다음에 바로 하시면 면보나 이런 데다가 한번 꾹 짜신 다음에 하시면 좀 과정 줄이실 수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좀 많이 수분이 없는 상태라서 저는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네. 네, 그냥 팬이 많이 달궈지기 전에 네. 이렇게 두부 으깬 걸 좀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좀 볶아주시면서 센 불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센 불에요? 네, 센 불에 해주시면서 두부가 갖고 있는 수분을 그냥 네. 날려주신다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약간 고슬고슬하게 네. 두부에서 수분이 조금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두부 먹는 모습 보니까 네. 그냥 왜 볶음밥 해 먹을 때도 네. 평소에도 맞아요. 왜 김치볶음밥 할 때도 너무 맞아요. 맵게 될 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렇게 두부 부셔서 넣어도 네. 으깨서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좋겠네요. 그쵸? 근데 밥 더 넣는 것보다 많이들 진짜 김치볶음밥 같은 거 하다가 네. 매워지거나 하면 네네. 밥을 더 넣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만큼 더 밥도 양도 많아지는 거니까 두부를 넣으면 두부야말로 너무 좋은 단백질이잖아요. 포만감도 되면서. 네, 그거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그쵸? 제가 오히려 더 배워가네요. 아닙니다. 정말. 네. 선생님 이거 편집하지 말고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네.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그릇에 좀 따로. 네. 한번 덜어볼까요? 네. 자, 그릇에다 좀 덜어보도록 할게요. 네. 만약에 좀 더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면 네. 지금보다 제가 한 것보다는 한 1, 2분 정도만 더 하셔서 이 상태로 냉장고나 뭐 냉동고 넣어두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쓰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보관을 네, 하고. 네, 네, 네. 지금 기름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파기름을 만들어 볼 건데 아니 고추 기름은 들어봤는데 제가 또 만들어 네, 볼까지 네, 했는데 네. 파기름이요? 네, 파기름 만들어 놓으시면 네. 진짜 어떠한 조미료 없이도 예? 그냥 이 파기름만으로도
굉장히 맛있게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볶음 요리나 이럴 때 활용하시면 네?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 일부러 왜 파기름 내잖아요, 저희가. 네, 잠깐, 맞아요. 잠깐 네, 해가지고 네. 파를 약간 썰어가지고 네. 하는데 일단 풍미가 너무 좋고 향도 좋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 넣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밥만 볶아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오, 아예 만들어 놓고 쓸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근데 조금 생강을 또 좀 같이 활용을 할 거예요. 오. 요즘 겨울철이라서 파랑 생강이 좀 약간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하기 때문에 네. 같이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요. 네. 그냥 많은 양을 만들지는 않을 거라서 네. 프라이팬에다가 조금 준비를 해볼게요. 프라이팬에요. 네, 그냥 식용유 이렇게 좀 쭉 넣어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요거 만드실 때는 너무 센 불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낮은 불에서 자작하게 그냥 이 파향이랑 생강향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좀 얇게 생강도 좀 편을 썰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아, 사실 고추기름만 생각했지. 네. 파기름, 물론 파향이 나면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 만들어 쓰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집에서 가정에서 네. 요리를 하실 때 파의 이런 파란 부분은 많이 이파리 부분 많이 사용을 안 하시고 버리시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땐 이렇게 파기름을 만드셔가지고요. 이 상태로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보관하시면 그냥 어떤 요리에도 볶음 요리든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시면 네. 파랑 생강의 향도 나고요. 그러게요. 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재료의 특유의 뭐 비린 맛이라던가 생선의 비린 맛이라던가 고기의 누린내도 네. 얘네들이 잡아준 역할도 함께 하니까요. 여러모로 사용할 네. 때가 많겠네요, 선생님. 네, 솜씨를 갖다가 더 높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약간 바글바글 살짝만 튀기는 건 아니지만 바글바글 좀 익히는 정도 되어 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한 2, 3분 정도만 우려내셔도 잘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만약에 난 대량으로 사용을 한다 네. 그럴 때는 만약에 뭐 식용유 1.5리터짜리 다 넣고 하실 때는 네. 적어도 한 7, 8분 정도 7, 8분 정도? 네,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오. 끓여내듯이 이렇게 하시면 네. 파도 생강도 타지 않고 그래서 향은 우러나오면서 이거 이제 어떻게 사용하나요? 네, 이 상태로 해가지고요. 이제 걸러낼 거예요. 이 파랑 생강을 걸러내고 네. 이제 요 기름을 갖다가 차갑게 식힌 다음에 네. 이제 냉장고에서 넣고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다 해서. 사용할 때까지 잘 쓰실 수 있어요. 파하고 생강이 굉장히 맛있는 조화롭네요, 거죠. 선생님. 따뜻한 향이에요. 예, 오. 누가 보면 향 요리하고 있는 줄 알겠어요, 선생님. 맞아요. 자,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식혀놓은 걸 옆에 준비했어요. 네, 네. 요리할 때는 좀 식혀놓은 걸 써야 하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서 그냥 냉장고에 병에 넣어두시고 네. 냉장고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도 좀 진해졌고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좀 식혀놓은 파기름을 사용할게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숙주볶음 만들어야 할 텐데. 네, 자 이제 팬을 갖다가 좀 불을 올렸고요. 네. 이거 방금 만들어 놓은 파기름을 조금 넉넉히 둘러줄게요. 자 이제 프라이팬에 조금 열이 올라서요. 네. 이제 숙주를 아까 다듬어 놓은 숙주를 좀 올려주고요. 사실 콩나물 볶음 많이 하는데 숙주볶음은 좀 새로워요. 네, 숙주 요거는 또 콩나물과 마찬가지로 열에 굉장히 약한 채소이기 때문에 네. 센 불에서 살짝 재빨리 볶아주고 끝을 낼 거예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두부 좀 주시고요. 두부도요. 아까 수분기를 많이 날려서 그런지 진짜 물기가 별로 없어요. 네네, 많지 않은 상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취향에 따라서는 조금 더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부까지 넣었고요. 네, 상태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색깔이 굉장히 흰색이고 네, 예뻐요. 하얀색이에요. 선생님. 네, 두부도 하얀색이고 숙주도 하얀색이라서 이런 식으로 살짝 볶아주신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부추랑 그리고 다른 양념들 있죠? 네. 양념들이 뭐 많지 않아요. 이거 고추기름인가요? 네, 선생님?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고추기름 이렇게 준비를 네. 좀 했어요. 취향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 더 많이 넣고 싶으시면 많이 넣으셔도 되지만 한 이 정도가 저는 적당한 것 같아요. 네, 가감해서. 네, 그 부대찌개랑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같이 드실 때는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네. 하얀 국물이랑 드실 때는 조금 고추기름 더 많이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후추 좀 주시고요. 네. 이거는 많은 양념이 들어가지 않게요. 이렇게 네. 후추만 좀 넣어주신 다음에 또 이렇게 휘리릭 한번 볶아주시고요. 지금 네. 숙주를 넣고 지금 긴 시간 볶지 않았어요. 지금 짧은 시간 동안 빨리빨리 넣고 지금 볶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럼 보시면 벌써 지금 숙주가 한번 숨이 죽어서 네. 지금 먹으면 약간 아삭아삭하게 좋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부추 주세요. 네, 부추 넣고요. 네. 부추는 마지막에. 네, 부추는 마지막에 열 남아있을 때 살짝만 이렇게 덮어준다는 식으로만 네. 이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네, 확실히 선생님. 네. 저희가 파기름으로 해서 그런지 선생님. 네. 그 파의 그 감칠맛 나는 향 있잖아요. 맛있죠. 그 향이 많이 나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부추까지 들어가서 향이 너무 맛있게 나요. 자, 제가 지금 네. 부추 넣고 나서 한 10초 안 돼서 지금 불을 껐어요. 예. 이 상태로 그냥 여열로 그냥 나머지 마무리만 해주셔도 네.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이렇게 식감은 이렇게 아삭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추 들어간 후로는 네. 정말 물기도 많이 안 나왔어요, 선생님. 네, 맞아요. 그리고 요거 그 취향에 따라서 고추기름은 가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전 요 정도만 지금 넣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선생님 그 옆에 네. 지금 양배추 부대찌개 끓고 있는데 네. 저 옆에 보니까 이거 사리하고 대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죠, 선생님?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지금 다 됐는 상태에서 우선은 살이 넣기 전에 네. 파를 좀 듬뿍 좀 파 썰어놓은 걸 갖다가 듬뿍 좀 넣어주고요. 지금 한 10분 정도 더 끓였는데 네, 한 10분 정도 양배추가 됐어요. 굉장히 투명해져가지고 네, 맞아요. 이렇게 지금 양배추가 네. 나달나달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거의 다 익은 상태고요. 김치랑 양배추가 뭐가 뭔지 구분이 잘 안 가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파도 듬뿍 넣어주신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드실 때는 이 정도로 해서 드시면 되는데 당면이나 아니면 사리를 넣으시면 이게 이제 밀가루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더 이게 국물이 농도가 좀 진해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물을 조금 더 넣어주셔가지고 사리까지 네. 넣어서 그렇게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대찌개는 살이 넣어서 먹는 재미잖아요. 그렇죠. 라면도 넣기도 하고 그럼요. 하는데 네. 오늘은 당면하고 네, 저희가 좀 오늘은 이제 겨울이고 그러니까 추워지고 하니까 이렇게 좀 수제비도 조금 넣고요. 네. 그리고 당면은 이제 시중에 파는 당면을 이렇게 해서 미리 물에 불려놨나 봐요. 네, 미리 좀 물에 불려 놓으셔야지 네. 살짝 끓여가지고 드시기에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부대찌개는 푸짐하게 먹는 또 그 재미죠, 선생님. 네, 맞아요. 자, 맛있겠어요.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부대찌개도 좀 끓여보고요. 네. 저희는 숙주볶음 완성시켜 볼까요? 네, 이 상태로 이제 사리가 익을 때까지만 네. 살짝 더 끓여줄게요. 저는 완성 없이 가져볼게요. 네. 숙주볶음 어떤 맛이 너무 궁금해요. 한 번도 안 먹어본 맛이라. 네. 네, 그냥 파기름이랑 네. 그리고 두부랑 이렇게 고추기름이 있어서 그냥 굉장히 깔끔한 맛이에요. 만들기도 쉽고요. 네. 지금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지만 이런 식으로는 많이 안 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네. 한 끼 그냥 그 반찬으로도 충분히. 자, 이렇게 고소하고 아삭한 숙주볶음이 완성됐고요. 네. 옆에서 지금 네. 양배추 부대찌개가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네, 좀 잘 끓고 있어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보시면 제가 지금 방금 불을 껐는데 이야, 이 보글보글 다 그냥. 익었어요. 네. 자, 옮겨볼게요. 한번 떠볼까요? 우와. 이야.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이랑 소세지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좀 간간하지 않게 네. 슴슴하게 만들어서 아마 이거 밥이랑 드시면은 한 그릇 다 드실 거예요. 오호. 선생님, 정말 여기 확실히 부대찌개는 푸짐한 맛을 또 먹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칼칼하고 시원한 양배추 부대찌개가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영양 만점 양배추 부대찌개. 개운한 국물 맛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양배추를 듬뿍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그런 다음 뚜껑을 덮어 푹 끓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감칠맛이 2배, 느끼함은 싹 사라진다는 사실. 보들보들 수제비와 당면까지 곁들이면 든든한 한 끼가 뚝딱. 칼칼한 맛에 기분까지 양배추 부대찌개로 푸짐한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